그래서 뭐 계단은 아직 점프가 완성이 되진 않았으니까 네. 하고는 있어요.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영상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는 뺐고 안 되는 영상만 잔뜩 있어가지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로봇 다리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로봇 다리. 이동 로봇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로봇 다리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로봇 다리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이동 로봇입니다. 이동 로봇을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완전 이동 로봇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네. 요 영상들이 과연 언제적 영상일까요? 이게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이 네 개의 영상이 다 20년 전이거든요. 요게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했던 건데요. 어, 학교 다닐 때 했던 게 그때도 핵심이 뭐였냐면 네. 계단 등반이었어요. 계단 등반. 그때도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로봇을 하게 되면 평지 가는 거 모바일 로봇 그건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예. 되는 건데 계단이라는 거 이 평지 말고 빗면 그다음에 계단 이 계단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계단은 진짜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구조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뭐 트랙도 써보고 뭐 더블 트랙도 써보고 변형 트랙도 써보고 휠, 식스휠 저게 이제 로버라고 해가지고 화성으로 간 네. 녀석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년 전에도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계단을 잘 다니는 것들이 제대로 없고 있긴 있죠. 사족보행 로봇들이 요즘에 이제 조금씩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족보행 예, 로봇도 예. 있고 저런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추가로 하는 것들이 좀 더 컴팩트하게 계단을 좀 갔으면 좋겠다. 바퀴 아. 넓게 이렇게 차지하면서 가는 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아까 넓잖아요. 20년 전 거는 넓잖아요. 사실 탱크였거든요. 탱크죠, 탱크죠. 탱크고 바퀴도 막 군용. 4개씩, 네. 6개씩.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기 위해 탱크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네, 맞아요. 컴팩트하게 가보자. 네. 이게 포인트고 실제로 이 컴팩트하게 가보자는 거의 취지도 사실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장애인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네. 이걸 시작한 취지는 이것입니다. 아. 장애인 분들이 어딘가 저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불편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나도 서서 좀 뭔가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거 하나 하고 아. 계단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계단 가고 싶다는 거. 그러시겠다.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는 엄청 좁아요. 네. 좁아서 좁은 데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동 로봇을 만들면서 네. 이건 컨셉 영상입니다.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나중에 모바일 로봇 베이스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라는 이런 가니까까지 이제 개발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계단 등반도 저희가 아주 많은 종류의 지금 아까 앞서 했던 것들을 종류를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은 투휠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투휠. 네. 그래서 투휠의 장점이 아까 그 컴팩트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다른 우리 두 바퀴이기 때문에 저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도 회전이 돼요. 저 정도면 진짜 컴팩트하죠. 컴팩트하죠. 네. 이 공간에서도 제자리 회전이 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이 의자 공간 그 간격만 정도만 풋을 가지고 네. 이와 같은 동작이 된다라는 저거보다 더 컴팩트하면 저는 못 못 앉거든요. 앉죠. 끼죠, 끼죠. 끼거든요. 끼죠. 네, 아예 못 앉아요. 끼죠. 네. 네. 저 정도면 정말 그렇죠. 컴팩트하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두 바퀴라서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왜냐면 아까처럼 제가 네 바퀴, 뭐 트랙 이런 것들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족 네. 보행도 거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두 바퀴는 이족 보행이나 뭐 두 바퀴는 결국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요? 얘 이제 아까처럼 얘가 기울기가 기울기를 감지를 합니다. 센서에서. 네, 이 기울기를 감지를 하면 기울기를 감지한 걸 보고 기울기를 우리가 이거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이걸 세울 때 인버티드 펜듈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거꾸로 세워진 진자예요. 아. 거꾸로 세워진 진자 할 때 우리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아. 그 원리입니다. 문제는 쟤는 얘를 밸런싱도 해야 되고 바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액추에이터는 밸런싱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돼요. 바퀴가 혼자 해야 될 일이 내 이 모습을 이 균형을 잡으면서 주행을 해야 가기도 되잖아요. 하- 가기도 해야 어. 돼요. 예. 모터 하나로 그 부분이 이제 제어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 분명히 제어할 수 있는 모터는 하나인데 밸런싱은 잡아야 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어하는 게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좀 약간 질문 중에 네네. 세그웨이 있잖아요. 네네. 세그웨이, 쭉 맞아요. 타고 다니는 거. 아, 맞다. 맞아요. 네. 그거보다 이게 나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공학자인데요? 아주 예리한 예리한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정말 가장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세그웨이는 네. 밸런싱을 사람이 개입해서 합니다. 한마디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하기가 힘들겠네요. 불가능하죠. 아. 사람이 밸런싱을 개입해서 하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로봇에 나중에 탑재할 거고 탑승형 로봇이에요. 조이스틱으로 합니다. 조이스틱으로 하게 되면 조이스틱이라는 거를 가지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탑승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균형도 잡아가면서 해요. 많이 흔들리지 않게. 사람은 내가 운전하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막 운전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조이스틱을 통해서 로봇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큰 차이네요. 큰 차이입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죠.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얘가 오. 두 바퀴는 알겠어. 두 바퀴로 옆에서 밀어도 잘 사는 거 알겠어. 네. 근데 뭐 둔턱도 못 가고 모지도 못 가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둔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가본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상을 했을 때, 여기는 장애물이 있고 둔턱이 있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네. 많은 우리 디스플레이나 쇼가 보면 사실 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 장애물을 가야 되니까 가야지. 요거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데모니까요. 데몬스트레이션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근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부딪혀요. 이거는 몰랐어요. 지금 이거 둔턱 인증 걸 몰랐어요. 지금 둔턱 약간 인증 걸 모르는. 알았네. 둔턱 인증 걸 모르는 거죠. 오. 둔턱 인증 걸 모르면 저 상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왜냐면 계속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네. 공중에서 이렇게 흔들어졌으니까 나는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바퀴를 막 돌리거든요. 예. 근데 바닥에 닿는 순간 나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거 보시면 얘도 날았네. 나르긴 나릅니다. 날라서 쓰냐 안 쓰냐가 그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요 차이가 이제 결국은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랐다라는 걸 감지하는 그 거죠. 사실을 예. 내가 떴어 나는. 떴으니까 이제 제어하려고 하지 마. 너무 무리하게 제어하지 마. 그러니까 예. 적당히 모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드를 바꿔줘서 예기치 않은 둔턱을 만났어도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훨씬 더 높은 둔턱이잖아요. 네. 높은 둔턱은 그냥 일반 바퀴로는 사실 대놓고 넘기가 쉽지 않아요. 점프를 하지 않으면 넘기 힘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예. 근데 요것도 이제 넘어야 되니까 우리 그 배치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치기? 턱걸이 배치기. 턱걸이 할 때 배치기. 예. 그런 부분들이 아. 있어야 돼서 이 아. 배치기 오. 들어갑니다 이제. 배치기. 자. 으쌰. 오샤. 으쌰. 으쌰. 이게 아. 임팩트를 이용해서 이 순간적으로 드는 힘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냥으로는 밸런싱과 둔턱 극복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의 이런 임팩트를 반동을 주면, 줘서. 반동을 주면, 그러니까 붙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반동을 주면 임팩트와 밸런싱이 근데 저 같이 갔어요. 반동을 주고 있을 때 위에 타고 계신 분은 괜찮아요?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네. 위에 슬라이딩을 탑재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기울이는 이유는 왜 기울일까요? 기울이는 이유는 넘어가려고 할 때. 배치기 하려고. 그렇죠. 그 배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법이 기울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 안에 슬라이딩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충격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가능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다 있어서. 답이 있군요. 답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연속 둔턱, 오. 연속 둔턱. 이런 이거 경우 있거든요. 하나 딸랑하고 그거 안 된다 해서 연속 둔턱. 그렇죠. 그래도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내가 한 칸 가고 싶으면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싶으면 두 칸 가고 네. 꼈어요. 저기 완전히 꼈어요. 꼈다. 껴도 아까 보셨잖아요. 배치기. 아까 보셨잖아요. 네, 하면은 들어갑니다. 오. 배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돼서 연속 조철 중도 요즘 뭐 편안하게 하는 이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개발 환경에서 이게 잘 해도 네. 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실사용자의 환경은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해야겠네요. 항상 질문하세요. 네. 이제 요 정도만 질문하시면 괜찮은데 또 여기서도 해봐. 저기서도 해봐. 아직 우리 거기 나중에 할 거거든요. 나중에 할 건데 항상 들어오는 질문. 이제 맞네. 신기한 거 보여주시면 그거 돼요? 그거 돼요? 이렇게 이런 거죠. 아, 이런 거죠, 이제. 아. 이제 그래서 그거 뭐 사족 보행이다 뭐 이러면 어떻게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바퀴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두 바퀴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다음이 이제 과도한 기울임. 아까 딱 여기였구나. 나오죠. 네, 과도한 이거구나. 기울임. 결국은 여기 보시면 승차감 하락 딱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나중에 모바일 로봇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탑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도한 기울임 자세가 요구 되니 그러네. 정확한 질문을 하셨네요. 이 자료. 저렇게 보니까 확실하네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딩을 넣은 거예요. 음. 지금 사람이 탔다고 생각하고 저기 위에 더미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예. 실제로 저희가 저기다가 아까 그 양팔 로봇과 로봇 손을 올릴 거예요. 아. 올리면 아까 그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똑같은 걸 가는데 서 있잖아요. 그러네. 우와. 서 있는 게 무게 중심을 이동했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법과 기울임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방법은 서로 같은 거다. 그 무게중심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 이 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으면 또 아까 질문 받은 게 이거예요. 한 바퀴 걸리는 거 안 해봤지? 너 한 바퀴 걸리면 넘어지잖아. 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네.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해봐야죠. 해봐서 해봐야죠. 만약 둔턱에 한 바퀴에만 걸려. 한 바퀴 걸려도 이렇게 꿀떡꿀떡 하긴 하지만 한 바퀴 정도가 걸려도 풀이 뭐 밸런싱 안정성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또 오른쪽 써져 있잖아요. 한쪽 경사로. 경사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네. 그 가다 보면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맞죠, 그 맞죠. 그거 어떻게? 아 근데 이거는 좀 언덕 같은 경우 이런 언덕이 있잖아요. 있죠. 실제로. 똑바르지 않으니까. 네, 똑바르지 않은 언덕들. 그래서 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겠네요. 저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합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다만 경사가 아직은 10도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10도 하면 나중에 20도, 30도 이렇게 가면은 아 그러면은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해봐야죠. 네. 그게 또 잔인하죠. 그런 질문을 하시면 또 30도는 안 되지 뭐 이러면 아, 워 여러분. 근데 저거는 좀 일상이랑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언덕이 있는 길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어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긴 하네요. 그게 지금까지가 일반 바퀴를 가지고 일반 휠체어 바퀴라든지 바퀴를 가지고 둔턱, 험지 극복을 해보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저희 원래 목표는 계단이었잖아요. 네 예. 계단. 근데 원래 목표는 계단이었으니까 일반 바퀴로는 계단을 못 가요. 일반 바퀴로는 계단을 못 가니까 계단으로 어떻게 한번 올라가려면 바퀴를 바꿔야 되잖아요. 어. 이게 이제 바퀴를 바꾸려면 그냥 일반적인 과거의 그 타이어형 바퀴로는 안 된다. 아. 해서 만든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한 5가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셨어요. 네. 개발하신 분이 요것만 또 집중해서 하신 팀이 또 있거든요. 예. 네, 그 팀에서 여러 가지로 모듈을 개발하시다가 현재는 요 위의 모델과 밑에 모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들을 바퀴만 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건 바퀴 모델이군요. 바퀴 모델입니다. 바퀴 오! 그렇죠. 지금 찌그러진다는 게 포인트가 네네네네. 되겠습니다. 예, 찌그러지는 게 오. 포인트가 돼서 이 계단을 일반 바퀴는 이거 못 올라가거든요. 네. 아까 그 타이어로는 못 올라가는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가이드고요. 일반 바퀴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지에서는 또 괜찮네. 평지에서는 괜찮습니다. 그게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에 모델과 밑에 모델의 차이점이 평지에서는 동그란데 계단이나 집중 하중을 만나면 찌그러져야 돼요. 집중 하중. 집중 하중을 만나면 집중 하중. 응, 맞아. 뾰족스를 만나면 정확합니다. 집중 하중을 만나면 찌그러져야 되고 면적 하중을 받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바퀴를 만든 거고요. 예. 밑에는 그 원리보다는 좀 더 단순화된 원리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의 머티리얼이긴 한데 위에는 이제 뒤에 링크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네. 밑에도 네. 마찬가지긴 한데 평지에서는 최대한 단단한 내부 구조, 형상으로 네. 이건 형상으로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네. 또 한 재질이지만 형상으로 구현해서 그래서 이 구조들을 섞어서 이와 같은 걸 만든 거고 보면 이게 약간 소프트한 재질의 테마잖아요. 예. 네. 이 연구도 아까 그 우리 소프트 그리퍼 하시던 아, 분 있죠. 박사님. 그분이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알겠습니다. 부분이에요. 저 바퀴가 무한궤도랑 비교하면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한궤도 장점을 아까 잠깐 20년 전과 비교해서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무한궤도가 어떤 것이죠? 무한궤도가 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다고 했던 탱크 스타일. 탱크 스타일이죠. 네.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쉽게 네, 탱크. 탱크 스타일이고 네. 트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예.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일단 트랙의 단점이 실내에 쓸 수가 없어요. 다 네. 미끄러지면서 밀면서 다니거든요.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회전할 때는 싹 쓸고 다닙니다. 땅바닥을 다 쓸고 다녀서 아. 실내에서 쓸 수가 없고 일단 트랙도 고무 트랙이 있고 스틸 트랙이 있는데 스틸 트랙 같은 경우는 소음이 너무 심하고 아, 소음이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에 트랙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면적이 커요. 최소한 험지 등반, 계단 등반을 하려면 한 800mm, 900mm 정도의 아. 길이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 바퀴형은 아까 이 딱 그쵸. 사람 의자 크기 내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휠을 만들어서 이 휠이 이제 이렇게 다체적으로 계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이 휠의 제일 큰 장점이 방금 이 계단을 네. 빗면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빗면처럼. 빗면처럼. 지금 중앙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휠이라면 네. 뭐야? 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바퀴가. 꺼지죠. 아, 바퀴의 중앙이 빗면처럼. 네, 중앙이 거의 빗면처럼. 예. 이게 만약에 꺼지지가 않으면 바퀴의 중앙은 계단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변형이 일어나니까 빗면으로 가는 거고요. 오, 이게 다시 꺼졌어. 바퀴가 안 꺼졌네. 안 꺼지죠.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 타입은 아니에요.
요거를 아주 자세한 원리는 제가 네,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소개시켜 드릴 소개해 테니까 주십시오. 네. 그분한테 들으시면 될 것 네, 같고 위에 거는 액티브 타입이어가지고요. 네. 모드를 바꿔요, 직접. 아 모드가 있구나. 예, 안에 모드가 바꿔서 모드 A, B가 있고요. 예. 밑에 거는 모드가 없어요. 아. 구조로 직접 모드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액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구조를 상황에 따라 만들어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낼 때도 아까 그게 들어있습니다. 압력 하중일 때 찌그러져야 된다는 그 원리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 원리는 가지고 있고 네. 모드를 바꿔서 확실하게 구분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모드 없이 패시브하게 구조체로 만든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냐면 단순히 이걸 개발하는 데서 막 만들어보고 매번 만들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음. 아까 제가 로봇팔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동을 보이고 하는지를 해석을 해보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바퀴를 가지고 꾸미면 이 계단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이게 다물체 동력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물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네. 동력학 해석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와.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는데? 네. 라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래서 얘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플랫폼에 하나만 바꿨어요. 아까 그 바퀴가 바뀌었다. 바퀴만 바뀌었어요. 바퀴만. 그거를 그거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네. 바퀴만 바꿨습니다. 이 바퀴가 결국은 두 바퀴잖아요. 네. 이것도 두 바퀴니까 결국 밸런싱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퀴가 변형도 돼야 되고 그 밸런싱도 돼야 되고 둔턱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cm의 장애물을 네. 넘어야 되는데 위에 거는 평지 모드, 네. 모드 체인지. 네. 그러니까 평지 모드에서 평지에서는 딱딱하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퀴를 바꿨어도 뭐 여기 딱딱하게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모드 이제 그 둔턱 모드에서 12cm. 아까는 제가 앞서서 막 보여드렸던 건 5cm였어요. 예. 네. 5cm였는데 지금 저희 한 15cm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둔턱이 나오면 변형을 통해서 하면 이제 두 바퀴로도 두 바퀴로도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별도의 지금 뭐 점프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변형을 통해서 그냥 빗면 가듯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그 영상은 데모라서 제가 되는 것만 보통 우리 보리선 나이스 영상 보셨잖아요. 되는 것만 되는 거 보여드리고 안 되는 거 막 보여드리잖아요. 저희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은데 지금 되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그렇게 막 아주 막 항상 잘 되고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계속 해가면서 해가면서 좀 더, 발전하는 중이다. 그런 중이다. 그래도 이제 됐다. 한참 하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승형 로봇을 계속하면서 제가 결국 아까 제가 양팔 로봇이랑 다 올라가는 구조로도 간다고 해서 네. 휴머노이드화 될 거거든요. 예. 근데 휴머노이드화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하체도 아직 요거는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네. 약간 다리형으로 이렇게 바퀴를 다리형으로 가면 다리형으로. 바퀴를 다리형으로 이거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하고 있고요. 예. 볼선 다이내믹스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분야. 그렇군요. 막 점프도 하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오.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뭐 프로토타입입니다. 아직 초반 프로토타입이고요. 잘 잡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이건 또 발로 하는 거는 제가 빼고 싶었는데 지금 찍어놓은 영상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을 또 학당. 지금 테스트잖아요. 거기까지. 그렇죠, 테스트. 그것까지 테스트. 테스트잖아요. 불편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봐봐 기억한데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 이게 뭐 둔턱 같은 데서 막 점프하고 오, 떨어지더라도 네네네. 전혀 문제 없다. 다양하게 해도 뭐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그래서 뭐 계단은 아직 점프가 완성이 되진 않았으니까 네. 하고는 있어요.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영상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는 뺐고 안 되는 영상만 잔뜩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솔직하시네. 네, 요게 지금 밑에 거를 는 이제 지금 계단 내려가는 거는 충분히 네. 잘하니까 계단을 막 점프 안 못해도 내려가는데 밸런싱 잡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잘한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요게 저희가 사실 하는 단계예요. 단계적인데 지금 뭐 빗면에서 또 해보라고 이게 지금 엄청 저는 경사가. 네, 이게 10도밖에 안 해요. 이게 제가 이거를 10도구나. 예. 빼면 아마 20도라고 할 것 같았는데 솔직하게 10도라고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이거 20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빗면에서도 여기에 잘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올라가서 뭐 살아있으라면 서 있는 거고 또 밀치면 밀치는 거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잘 되는 상태. 여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까 그 평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또 우리가 해보는 거죠. 왜냐면 빗면에서도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빗면에서도 밀어보았다가 막 이게 막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괴롭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랬을 때 잘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네. 과도하게도 방금 거의 정말 넘어뜨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된다. 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 각도에서
이 영상에 제가 왜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네. 멀찌감치해서 제가 사실은 영상에 안 찍히려고 숨어 있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못 찾으시면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안 되고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저기 계시네. 박사님 어떻게 이걸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아니 얘기 안 했으면 못 찾죠. 계시네. 제가 막 얘기 안 했으면 못 찾지. 네, 그러니까 그러네. 네,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들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이 네.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네. 이거 뭐 어디인 것 같아요? 화면 화면 지금 보여주세요. 보여주실까요? 네. 아 이거 그 음식 수업 아닌가? 비슷 똑같 거의 공항 똑같은 아니에요, 로봇이 공항? 예 맞습니다. 아,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아. 제가 이걸 왜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 네. 사실은 아, 제가 그저께 귀국하면서 또 이 똑같은 걸 유사한 걸 봤어요. 근데 네. 네. 똑같아요. 네, 어떤? 이건 3년 전에 찍은 영상이고 뭐 5년 전에 찍은 영상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실제로 로봇 보신 거 뭐 있어요? 청소기, 청소 로봇, 서빙 로봇, 거의 서빙 로봇, 그 정도. 공항 로봇 공항 로봇. 끝. 네. 끝. 그렇지. 우리 그죠? 샤브샤브집 서빙 로봇. 끝. 네. 끝.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 로봇 연구자들 개발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장에서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 잘 쓰이고 있는데 뭔가 정말 약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제목에 맞춰서 뭔가 지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가 안 보여요. 아직은. 아직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로봇 팔 기술, 로봇 손 기술, 로봇 다리 기술 이게 다 전부 다 끝까지 와야 돼요. 예. 제가 오늘 뇌는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뇌가 엄청 중요하고요. 근데 네. 걔들이 다 끝까지 모이려면 아직도 제 생각에 엄청 많이 멀었다. 아, 멀었다라는 얘기 아주 하고 싶고 멀었다. 멀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인간은 널리 이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가 얘한테 원하는 게 네. 설거지도 해줘야 되죠. 요리도 진짜 해줘야 되죠. 일을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죠. 네. 장도 봐줘야 되죠. 이 심부름도 해줘야 되죠. 예. 네. 이런 걸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요 부분들이 되면 나중에 정말 되면. 정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